현재 우리의 현실 정치를 돌아보게 되면 마치 SF물에 나오는 핵 폭발이 있은 이후에 한 40년쯤 지난 그런 풍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드라마나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핵탄두를 발사한 진영이 있고 그 핵탄두가 날아가서 폭발한 진영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몰살한 것은 아니죠. 폭발한 쪽은 거의 몰살에 가깝게 나오지만 역시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생존자가 없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탄두를 발사한 진영 측에는 그러면 상대방을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었다 하면 자기들이 승리자로서 아주 잘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보통 작품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정말 독버섯만 무성한 그런 곳으로 되고 말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광들, 대체로 독하고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핵탄두가 떨어져서 그 폭발 피해를 당한 지역, 그곳은 이제 40년쯤 지났기 때문에 핵물질에 오염된 채로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사망을 했고, 그런데 거기서도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40년 만에 이제 정말 깨끗하고 싱싱한 새싹이 돋아나는 이런 것으로 대체로 작품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정치가 이와 같다. 물론 그 40년은 불과 2년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핵탄두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유한국당에 떨어졌다. 그들의 그 진영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곳은 그렇지는 않죠. 자, 이러한 우리의 현실 정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제 지구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발사 진영을 지금처럼 악의 소굴로 놔둘 수도 없고, 핵탄두가 폭발한 진영을 지금처럼 거의 폐허처럼 놔둘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다 잘 정돈을 해서 하나로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핵탄두가 폭발한 진영에서 체제 정비를 해야 할 겁니다.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탄두를 발사한 진영에서는 책임이 무거운 자들을 선별해서 당연히 단죄를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그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공존의 동료로 다시 껴안고 이 재건된 지구에서 공존의 동료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지구를 재건한다 하는 일이 두 개의 진영을 두고 어느 한쪽을 살리고 죽이고 어느 한쪽이 승리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둘의 진영을 아우르는 그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이 둘을 모두 포용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역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었고 그만큼 책임이 컸던 것이죠. 그들은 약자가 아니고 강자였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그가 대단히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약자가 아니고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도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몇 번 비판한 적이 있지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강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한 대 쳤다가는 그대로 사망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허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 강단이 있다 하는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처럼 우려 섞인 소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이 핵탄두가 폭발한 진영 그쪽에 있는 전체를 넓게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보면 그쪽을 아마도 넓은 의미로 보수 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정규재 대표도 아마도 이 넓은 의미의 보수 진영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정규재 대표는 펜앤드마이크라고 하는 유튜브 뉴스 채널 그리고 함께 인터넷 신문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의 대표입니다. 펜앤드마이크의 그 유튜브 채널 이것은 여러 언론사에서 몇 차례 보도를 했고 그래서 널리 알려진 그런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한 38만 정도 그렇게 되는 보수 진영의 아주 대형 채널 중 하나이죠. 이 채널은 보수 진영의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모범이 되는 그리고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형 채널 중 하나다. 그러니 이것은 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된다면 비판을 좀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채널 명칭은 펜앤드마이크로 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그저 정규재 채널 이렇게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정규재를 보려고 그 채널을 가고 정규재의 말을 들으려고 그 유튜브를 켠다.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펜앤드마이크하고 이 채널과 신문을 인터넷 신문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홈페이지 형식으로 이것을 보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이라는 그 종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물론 그 규모나 내용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죠. 또 특이한 것은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좀 비중이 더 그쪽 위주고 TV조선은 부수적인데 펜앤드마이크는 유튜브 채널이 중심이고 홈페이지 쪽은 부수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 중에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그 전문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소소한 차 마시면서 그냥 좀 농담처럼 혹은 가까운 사이에 좋은 소리 싫은 소리 그저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우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정규재 대표에 대한 그 댓글을 쓰게 된다면 댓글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좀 해두겠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서는 실은 원칙적으로 욕설을 금지합니다. 이미 우리 구독자들과 우리의 오랜 이 강의를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은 알고 있는데 혹시 처음 오게 돼서 여기도 자유롭게 욕설을 쓴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서 이야기를 해둡니다. 적어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비판을 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한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자기 자신도 논리를 세워서 써주는 것이 역시 대등한 상대로서의 그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단지 욕설만 쓴다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짐승의 언어, 다시 말해서 짖는 것이라든지 울부짖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 모두 확인해 두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합니다. 그런데 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현장 취재를 직접 해서 아주 그 독보적인, 독창적인 그러한 보도를 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일반적인 통신사라든지 기존 언론의 뉴스를 가져와서 또 보도한 것 같은, 그래서 아주 흡사한, 본 것을 또 보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유튜브 채널의 그 방송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초대 손님과 대담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채널에서 정규재 대표가 직접 진행을 한 영상 파일을 몇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재 대표가 직접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내가 봤던 것은 그것이 그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 수준이다 하는 것은 물론 그 미모나 설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을 한다는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단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펜앤드마이크는 형식은 법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것이 회사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유료 구독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엄연히 업무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업무로서 하는 방송, 거기에 그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성실성 같은 것이 좀 부족해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수 진영의 어떤 모범 사례, 선두주자 이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정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또 우리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또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규재 씨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주필을 역임한 글을 잘 쓰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실력 발휘를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경의 주필일 때 그의 글을 가령 100이라고, 숫자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그는 한 60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규제 방송이라고 하는, 지금 펜앤드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360도 전방위적인 정보가 모입니다. 현재 보면 초대 손님도 그렇고 다루는 내용도 그렇고 있는 대로 다 쓸어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일종의 저수지처럼 보인다. 그렇게 아주 많은 정보, 아주 많은 그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 이것을 다 모아놓고 방송으로 내보낼 때, 그러면 내보낼 때 바로 이러한 정규재 대표라든지 하는 이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사실만을 골라서 스스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내용은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더라도 상식선에서는 진실을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 먹방이나 그저 1인 방송,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펜앤드마이크, 그 한 덩어리로 막 모여들어서 들끓는 정보, 그런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 그 정보를 밖으로 내보낼 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점검했는가?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계 없이 그냥 구슬이건 무슨 쇠고리건 아무거나 막 엮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이런 잡탕이다,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농업용수를 내보내면서 상수도용이라고, 깨끗한 물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냥 뿌연 물, 부유물이 막 떠다니는 물이라도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면에서 그 글 잘 쓰는 전문가 정규재 대표가 한 60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 안 하고 있다. 그가 능력이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정규재 대표만이 아닙니다. 권순활 편집국장, 그는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펜앤드마이크 채널에서 다루는 콘텐츠, 그 논리와 팩트, 이것을 체크하고 거기 나오는 것들,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들만큼은 나중에 사람들이 사기다, 속였다, 이런 소리가 일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재차 3차 해서 교정을 하고 나온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겠다 하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편집국장은 정규재 대표를 교정하는, 그의 방송 발언을 교정하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성실성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그 동영상 몇 편을 가지고 정규재 대표 그리고 펜앤드마이크의 고언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이 고언, 쓴소리라고 하는 것이 정규재 대표가 잘 쓰는 말에 따르면 충언,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최근 그는 북한군 침투설 2편 이러한 그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1편에서는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했던 일정한 주장,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방송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 1편에 대해서 시청자의 반박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라든지 또 시청자의 그 지적이 또 어떤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던지 정규재 대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에게 방구석에 앉아서라고 했던 것이죠. 이 방구석에 앉아서라는 그냥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 그 센서를 자극하는 그런 말입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현철의 망언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대단히 비판을 받았던 그 말을 펜앤드마이크 방송에서 할 정도로 정규재 대표의 성질이 그렇게 팩한 그런 인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 대목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동영상에서 그는 소위 보수 진영에 떠다니는 루머라고 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아주 의혹이 많죠.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반대파에 대한 어떤 공격 수단으로 그렇게 쓰이는 것인데, 그것을 정규재 대표는 거의 싸그리 헛소문이다, 즉 가짜뉴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기된 그런 아주 무수히 많은 의혹들을 이런 식으로 100% 가짜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루머다, 그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나쁘게 말하면 루머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논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고 때로는 보면서 좀 지나치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0% 가짜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정규재 대표는 원래 기자 신분이었던 그런 인물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뉴스 방송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논증하지 않은 것은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지만원 씨의 그 북한군 침투설 그것인데, 물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은, 그러니까 논증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비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제시한 그 논증 방식이 나로서는 거기에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논증을 해낸다면 그것까지 안 쳐다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그래서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납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는 좋은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 각종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을 그것이 가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정권 차원의 언론 탄압입니다. 정규재 대표도 여기에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진영에서 정규재 대표가 본인이 논증도 하지 않고 그 쓸데없는 소리들, 다시 말해서 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보수 진영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은 보다 논리적이 되고 그리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그런 주장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쪽의 문제이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규재 대표는 민주당 대표 이해찬 씨의 5.18 유공자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건대 나는 이해찬 씨의 5.18 유공자 논란에 대해서 그 신문 기사도 읽지 않았고 또 달리 자료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보다가 문득 듣고 생각을 좀 해본 것 뿐입니다. 정규재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좀 하면은 1980년대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유죄로 판결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인가 그쯤에 재심으로 무죄로 되었다. 이해찬 씨가 1980년에 광주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5.18 유공자라고 한다. A모 변호사가 말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재심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무죄가 됐으니까 이해찬 씨가 광주에 있지 않았다면 5.18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 유공자다. 뭐 이런 식의 방송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펜앤드마이크에서 방송한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 나는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5.18 유공자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내용 속에 분명히 이해찬 대표는 정당한 5.18 유공자다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A모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정규재 대표는 아마도 그 변호사의 말을 믿는 모양인데, 힌트를 주자면 법리라는 것이 있죠. 법적으로 증명을 하는 법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있고 재심 판결이라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와 무죄라는 것도 있죠.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사에서 좋아하는, 기자들이 좋아하는 팩트, 복수형으로 팩트.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무엇을 증명할 때 사실이 나타나게 되면 그저 말할 거 없이 물러서면 됩니다. 사실이 사실인 한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게 재심으로 무죄가 됐다고 해서 과거가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이 중요한, 따지면 일종의 자연법칙을 지금 법리를 가지고 깨려고 했다. 그 부분이 결정적인 잘못이다. 그렇게 힌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믿고 그냥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정규재 대표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파단체들 이런 식으로 어느 변호사, 어느 교수, 전직 무슨 어디에 장이었다, 장관이었다, 원장이었다 하는 이런 직함만 보고 어떤 논리를 세운다든지 어떤 주장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그 진정성을 심의하지 않은 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흔히 그냥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반대편을 고발한다든지 또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리겠다 하는 저항운동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영상에서 정규재 대표는 이제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5.18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광주 사람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지구를 재건해야 된다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일을 앞에 서서 견인을 해야 되는 입장의 이러한 그 대형 보수진영 채널로서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내심이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의 내심에 우리의 내심도 동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 혹은 이러한 그 의사표시는 격조 높은 의사표시였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파 혹은 보수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할 때 반호남, 반광주 이런 식의 어떤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마십시오. 원칙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5.18 단체를 비판하겠다 그러면 그 단체가 그 단체로서 해야 할 일을 어겼을 때 5.18 단체 중에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단체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그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럴 때는 당당히 공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감정이 좀 개입이 되어 있고 감정이 개입돼 있다 보면
논리적인 비판에서 좀 벗어나게 되죠. 그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라도 혹은 광주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 마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이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남 사람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일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 호남 사람과 함께 김정은을 쳐부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라도나 광주는 우리의 아군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실은 이 5.18을 위한다. 광주가 무슨 성지다. 나는 이 광주가 성지라고 말하는 자들은 절대 용납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는 그 누구도 올라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이 광주가 성지다 하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국민을 편가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서 광주를 저만치 띄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저지른 죄인 것이죠. 사실 광주도 호남도 우리 국민들도 다 그런 이 5.18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참고로 심지어 그냥 볼 때는 이 5.18 측에서 봤을 때 정말 반대편에 있다고 해야만 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이순자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의외로 지금 내가 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재판에 광주로 가서 참석을 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억지이고 훗날 우리가 왜 그랬던가 하고 후회를 할 광주 측에서 그런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지나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어떻든 일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러 간 사람이 앞에서 내가 보기에는 좀 비위를 맞추려는 듯이 아부를 떠는 것처럼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아주 거칠고, 그래서 거기에 전 대통령이 갔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재 여사가 광주 시민들은 거기도 사람들이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아주 발전이 됐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광주 시민은 우리하고 똑같다. 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교양이 있고 다 이렇게 세련됐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지 그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계속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아서 연륜이 쌓여서 마음도 좀 그만큼 푸근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겁니다. 이순자 여사를 우리가 흔히 할머니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보게 된다면 아마 그는 광주 사람들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끌어안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런 심리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만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앙금이 남아있고 일종의 적대감 같은 것까지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대립하게 만든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반드시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가 그렇게 했다가는 고소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내심에는 아마도 광주하고 좀 친하지 않은 약간은 그 거리감이라든지 또 이런 경계심 그런 것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러한 정규재 대표에게 또 지적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편견이라든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담아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이니까 객관성을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주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그것을 제거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든가 그래야 하겠죠.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대한애국당의 지도부가 펜앤드 마이크에 가서 항의 집회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동영상을 보았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규재 대표가 잘못했다. 어째서 태극기 집회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는 것이냐, 대략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잘잘못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또 하나의 보수 진영의 정당이다 하는 대한애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당이 신문사를 쫓아다니면서 항의 집회를 한다는 말인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그 당원이 지위를 떠나서 당원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가리켜서 저단계 대통령이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해서 아주 모든 언론사마다 이것을 대서특필했죠. 아마도 그냥 생각할 때는 아주 극심한 욕설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그 결사체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여론 형성을 돕는 그러한 국민의 손발 노릇을 하는 그런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그 정당에 있는 당원이나 정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내놔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국민에게 조금도 불충한 면이 없는 그런 반듯한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발언은 그것이 설령 아주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총선이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를 낼 것이고 또 대선이 있으면 정당 추천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지요. 펜앤드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은 그저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잘해봤자 인터넷 신문사인 것이죠.
매일 아침 전국에 있는 구독자에게 신문을 배달하는 그런 신문사도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한 편 올리는 것이 다인 그런 곳이지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애국당은 어떤가? 대한애국당 스스로는 자기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적 지위는 정당인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알아둘 것이 헌법기관 아닙니다. 정당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집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지위는 월등히 높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선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큰 집단인 겁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를 내려면 그 정도라면 한 40세 이상의 성인 그렇게 보아도 좋겠죠. 그래서 펜앤드마이크는 초등학교 1학년, 대한애국당은 40세 이상의 그 경륜이 쌓인 성인, 이렇게 체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치 무슨 아이들 떼쓰듯이 몰려가가지고 항의 집회를 한다. 어른이 애를 울리면 어른이 욕을 먹죠. 대한애국당이 100%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진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따지면은 어떤 때는 한 식구였던 그런 사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펜앤드마이크에 가서 정규재 대표라든지 그때 무력으로 겁을 주겠다 하고 좀 그 수선을 떨었는데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딸기 팬케이크라도 좀 사들고 가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이덕환 교수하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그 수소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동영상, 그것을 본 그 소감이라고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덕환 교수가 아주 그 초보적인 분야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아주 잘 해주는 그런 좋은 영상이었다. 물론 그 속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이덕환 교수는 저러한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국 그 초대 손님의 어떤 특성으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에는 동조하지 않아도 이 영상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러한 기초 정보를 또 다른 이웃들도 알고 싶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링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분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규재 대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덕환 교수가 A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규재 대표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B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B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주는 그런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항상 논리적인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이론을 펼친다든지 자기가 어떤 것을 논증을 할 때
논리적으로 틀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그 잣대 같은 것을 논리로 쓰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하는 학자들에게는 일종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틀렸거나 혹은 잘못 이해했거나 또 모르면서 아는 체 하거나 또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이해하는 채 할 때 이 꼴을 못 본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에 반드시 아니 B가 아니고 A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것이죠. 이덕환 교수도 바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정규재 대표가 B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아니다. A다 라고 정정을 했고 사실은 그것이 한 번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됐고 정규재 대표는 다소 자신의 생각이 살짝 어긋나는 게 계속 방송 내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때로는 그냥 이덕환 교수의 이야기를 받아 쓰는 것처럼 그 메모하는 척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을 잘 수습을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한 몇 분 지나고 나서 정규재 대표가 또 이러는 겁니다. 아까 그 B 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덕환 교수는 다시 최초 단계, 아주 기초 단계 거기로 되돌아가서 아니 수소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면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중학생에게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덕환 교수 얼굴이 좀 벌개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죠. 마치 진행자가 없는 것처럼 이덕환 교수가 자기 강의실에서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재 대표는 조용히 그냥 듣고 있었죠. 그 순간을 표현하면 진행자가 마이크를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정규재가 이제 저렇게 사각꾼, 요즘에 그렇게 심한 말들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규재 대표의 능력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실성의 문제다. 혹시 너무나 이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져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일, 당연히 살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보다 더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흐트러진 모습은 내용만이 아니고 그 몸가짐 거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전에 그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정규재 대표는 앉아있는 자세가 마치 그 비스듬히 앉아갖고 반 눕다시피 하는 그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정규재 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김낙년 교수가 나왔을 때 이 초대 손님이 이번에는 똑같이 그렇게 반 눕다시피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로마의 귀족들인 줄 아는가, 공중목욕탕에 앉아있는 줄 아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긴장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불성실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씨가 나왔을 때 아주 세트를 작지만 아담하게 꾸며놨었는데 그때 정규재 대표가 앉아있는 바로 뒤쪽에 커튼이 안 닫혀갖고 커튼이 열려갖고 거기에 무슨 냅킨 박스라고 써있는 박스들이 쌓여있는 것이 그냥 다 방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역시
불성실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불성실이 자주 드러나면 그때 이제 삼류딱지가 붙습니다. 정규재 대표는 그 개인적인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개인적인 인상은 이렇습니다.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1, 2등 하는 학생처럼은 안 보이고 굉장히 재치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성적은 한 10등, 15등 정도 하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살금살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장난을 하는 이런 그 개구장이 이미지가 좀 보인다고 할까, 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이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아주 밉지 않은 소년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시청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개성의 영역, 거기에서 받은 느낌입니다. 문제는 업무라는 것이죠. 그 공적인 관계. 업무는 업무답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그저 장난이나 취미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뜻이 있고 또 이념적인 것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어떤 공적인 역할을 조금씩은 담당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펜앤마이크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념적인 그 중심을 좀 잡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송을 하는 업무, 이것이 논리를 지키고 그리고 사실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바로 그것이 보수 우파의 책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스스로 진실하고, 그러니까 밖에 내보내는 것은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쇼하지 않고, 이 쇼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는 배반입니다. 시청자에 대해서 배반인 것이죠. 이렇게 진실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곳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바탕에는 원만한 인간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증오한다든지 사람에게 모멸감을 나타낸다든지, 또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 동양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있죠. 나이 든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우리 형법에서도 자신의 그 부모 때 그 부모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것이 평등사상에 어긋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무례하다 하는 것은 애초에 보수의 자격이 없다. 저속하다, 품위가 없다, 막 논다. 그런 보수는 설령 젊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냐오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예 보수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품위 있고 그리고 이런 인간이어야 한다 하는 모습으로 가꿔가는 그것이 우리의 방송에도 드러나고 또 우리의 그 소셜미디어 활동에서도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 주어야
이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 재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표주자, 보수진영의 대표주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정규재 대표를 앞에다 놓고 그가 그렇게 잘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개인이 이러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무엇인가 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아주 품격이 있는 수준이 높은 그러한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